격이 다른 여가 문화를 창조한다. 여행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국내 최대 여행기업 하나투어의 권희석 부회장. 국내 최초로 코스닥과 런던 증시 상장 기업에 오른 하나투어는 설립 4년 만인 1998년부터 지금까지 해외여행 및 항공권 판매에서 업계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외국인 고객을 통한 수익 극대화뿐 아니라 호텔 사업과 국내 관광 활성화로 글로벌 넘버원 문화관광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는 하나투어의 권희석 부회장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전 세계 고객을 상대로 끊임없이 도전하며 세계적인 글로벌 1등 문화관광 유통그룹이 되고자 노력하는 여행기업이 있습니다. 최고의 여행 전문 인력과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직영 네트워크를 통해 차원 높은 여행 서비스로 여행 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투어의 권희석 부회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하나투어가 여행 업계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이사로 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부회장으로 계신데 이 하나투어가 지속 성장을 하는 어떤 그 비결이 있나요? 네, 저는 여행업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그 직업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또 그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 이런 걸 계속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직원들에게 어떤 베네핏이 갈 수 있도록 주인의식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저희 회사가 와서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던 게 오늘날의 그 하나투어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게 서비스나 상품이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굉장히 세심한 것까지 품질 관리를 해왔던 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아가지고 단골 고객이 많아져서 계속 지속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서비스를 위해서는 직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네네. 직원은 몇 명쯤이나 되나요? 지금 저희 그 하나투어 직원이 주 하나투어로는 2,100명 정도가 있고요. 굉장히 많네요. 예, 저희 국내 해외 자회사에 이렇게 해서 한 3,3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투어 처음 창립된 거는 언제죠? 제가 1993년도 회사 법인인데요. 실제로는 1996년 3월 1일부터 하나투어가 발족을 했습니다. 1996년. 예. 그때는 직원이 몇 명이었어요? 10명 정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럼 10명이 한 20년 만에 네. 3,000명이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회사를 창업할 때도 우리 지금 박상원 회장이 상품 기획 쪽에서는 굉장히 천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인석 사장이 영업 쪽에는 또 천재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재무관리 쪽에 CFO를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의견 일치가 안 되면 저희 회사는 추진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세 명의 의견 일치가 잘 되고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무난히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성공을 하셨는데 근데 96년도에 창업을 하셨으면 네네. 그 한 2, 3년 후에 97년도에 IMF 있었죠? 네, 2년도 채 안 돼서 이제 IMF 구제금융이 발생을 했었죠. 그때는 직원이 몇 명이었었나요? 그때 한 160명 정도 있었어요. 그때 이미 막 고속 성장할 때네요. 네. 많은 업체들이 외환 위기의 대응책으로 감원을 선택했지만 하나투어는 달랐다. 보수가 적더라도 모두가 함께 일하기로 했고 예전과 다름없이 운영했다. 변함없는 서비스에 고객이 늘었고 외환 위기에도 매출이 올랐다. IMF 때는 부도도 나고 대량 해고도 많았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여행업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직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행사에 들어와서 저임금으로 일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또 4, 5년 일을 배우면 독립을 하고 이래서 여행사는 굉장히 늘고 직원들의 이직률이 심하고 그래서 이직을 안 하려면은 결국은 주인을 만들어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부 입사를 하게 되면은 500만 원씩 주식을 뭐 소유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주주화 그래서 종업원 지주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투자한 이제 많은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회사가 어려우면은 자기가 투자한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서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이익금이 생기면 그걸로 월급을 달라. 이제 이렇게 직원들이 결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든 직원이 다 함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급 못 받기로 하고 했지만 곧 정상화가 됐네요. 네, 그래서 월급을 실제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뭐 30%, 50%, 70%, 80% 이렇게 줬었고요. 5개월부터는 정상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럼 결국 위기를 기회로. 네, 전형적인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 해가 됐고요. 그래서 98년도 저희가 바로 1위가 됐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역시 이제 위기가 와도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네, 또 서로 맞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니까 네, 이렇게 네. 성공할 수 있었네요. 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IMF가 되고 그 어려움을 다시 기회로 삼아서 어깨 1위가 되면서 네. 불과 IMF 지난 지 2년 만에 2000년도에 네. 그때 코스닥 상장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여행업이 신뢰도가 좀 낮았어요. 그래서 여행객들에게 회사에 입금을 하라 그러면 제가 업력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투어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입금을 잘 안 시키고 공항에서 돈을 주겠다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장을 시켜야겠다. 상장을 시켜서 크레딧을 쌓아야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일단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상장을 추진을 했었죠. 네. 그리고 2006년도인가요? 네네. 그 업계 최초로 그 런던 시장에 또 네, 상장을 그렇습니다. 했었죠.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때도 환경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큰 기업이다 여행사로서 1등 여행사다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해외 무대에서 얘기를 해도 해외에서는 워낙 큰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멕스랄지 또 JTB랄지 CITS랄지 뭐 굉장히 큰 회사들 그 회사에 저희가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직원 규모로 봤을 때도. 저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시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스닥으로 갈 거냐, 뭐 런던 증권거래소로 갈 거냐 이런 고민을 해서 런던 증권거래소로 저희가 시장에 가입을 했었죠. 부회장이시면서 네. 하나투어 ITC 회장을 맡고 계시죠. 네네. 하나투어 ITC 자회사인가요? 어떻게 네네. 어떤 회사죠? 네, 하나투어가 100% 투자한 자회사고요. 하나투어는 아웃바운드 업무, 주로 한국 사람을 해외 내보내는 업무가 이제 주 업무거든요. 그리고 하나투어 ITC는 외국 사람 한국에 들어오는 일을 수행하고 또 한국 사람 국내 여행 이런 걸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ITC 인바운드. 예, 주로 인바운드 일반적으로 인바운드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회장을 제가 맡고 있고요. 실제로 업무 비중은 하나투어의 신사업죠. 예, 호텔 체인 호텔 사업이랄지 문화공연 사업이랄지 또 관광 인프라 사업이랄지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계속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그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책임을 지고 가고 있는 그런 업무가 사실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인바운드 사업이니까 외국 관광객이 국내에 들어오는 그 관광객이 한 1,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던데 인바운드 사업의 전망 어떤지요? 뭐 특별히 하나투어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리적으로 갖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 인바운드는 인접국가 여행을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리 여행을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유럽 내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중국, 일본, 특히 이 인구가 13억이나 되는 중국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인바운드는 저희가 수용 태세만 잘 갖추면 굉장히 큰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죠. 네, 물론입니다. 중국이 작년도에 저희 한 480만이 왔거든요. 금년도 말에 600만 정도 옵니다. 그렇군요. 그 2010년도에 한 1000만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중국 사람은.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더 많은 인구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는 그 평균 프로테이지가 27% 정도 되거든요. 국민들이 27%가 해외여행을 하듯이 중국이 우리 수준이 되면은 중국도 27%가 여행을 할 거라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인접 국가에 여행 오는 게 20%에서 보통 45%까지 가거든요. 그럼 20%면은 5,200만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인바운드 사업을 위해서 지금 ITC에서는 그 호텔 사업도 하고 계시죠? 네, 물론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면은 한국의 교통비가 굉장히 쌉니다. 택시비도 싸고 뭐 전처럼 말할 것도 없고 또 한국에서는 또 운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렌트카나 뭐 이런 거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사실 전혀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식당도 외국에 가면은 그 투어리스트 호텔들 보면 아침에 커피, 빵 간단하게 주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인근의 식당들 많이 활용을 하게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호텔에서 그 수용을 다 해서 식사를 다 제공을 하면 인근의 식당들이 그 수익성이 좋아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호텔에서 가볍게 식사를 아침 조식을 하고 그 다음에 투어를 하면서 가까운 식당도 이용을 하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주장을 해서 그때 많이 관철됐습니다. 그래서 호텔 허가도 굉장히 풀고 그 용적률도 굉장히 올려주고 리노베이션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 지원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호텔이 계속 확장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호텔은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정되지만 하나투어가 표방하는 여행자 호텔은 서울의 도심에 위치하며 시티투어, 숙박, 그리고 문화 공연을 연계한 개념으로 인터넷 접속, 여행 정보 제공 같은 실용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부회장님의 경영 철학이 인간 중심 경영 철학을 갖고 계시다고 하고 근데 그런 경영 철학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서비스업은 아무래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업종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대해서 또 우리 고객에게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먼저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의 임원이 자기 직원에게 더 프레스를 가한다면 굉장히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부장까지는 제가 정말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일했거든요. 의사결정은 내가 내가 주인으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소신껏 했고 그 다음에 임원이 되고부터는 직원들에게 제가 뭘 도와줄 게 없느냐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심부름 해줄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네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항상 서포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존감도 생기고 본인의 성취욕도 생기고 그래서 좀 프라이드를 더 갖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행업의 특성상 그 여성 사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여성 사원에 대한 배려나 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외로 딱 반입니다. 남자 사원 반, 여성 사원 반.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성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육아 휴직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저희는 굉장히 장려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쉴 수 있도록 해주거나 또 유연근무라고 해가지고 저 애들 학교 보내고 9시 출근이 아니라 10시에 출근했다가 7시 퇴근하겠다. 원하는 시간에. 그 유연근무를 하게 해주고 또 재택근무해서 저희가 온라인 환경에서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신청하면 재택근무를 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실제로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사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 회사가 굉장히 일하기 좋은 회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눔도 상당히 실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네. 굿네이버스하고도 연계해서 했고 또 몽골 여행 갈 때도 또 나눔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여행 상품도 개발하셨다고 하던데요. 저는 회사 창업해서 지금까지 뭐 이익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 이러면은 사실은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행객이 해외로 나갈 때마다 한 사람당 얼마씩 이렇게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적립된 돈을 가지고 제가 과거에는 이제 자선단체에다가 이렇게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선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하면은 한 사람 보낼 거 두 사람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희망여행이랄지 또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 농부단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 농부단 운영한달지 그러면서 이렇게 세계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곳에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여행업이다 보니까 그 어느 나라를 가든 한국에 또 한국에 여행객이 왔을 때 좋은 인상을 남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한 대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빵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서 그 빵을 그 지역 주민에게 주거나 또 샘물을 파주거나 또 몽골 같은 데는 교육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부모들이 대부분 맞벌이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학교를 지어서 뭐 영어, 우리 한글 이런 걸 또 가르치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신혼여행 못 가신 또 그런 가족들, 어려운 가족들 신혼여행 보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여행의 트렌드도 조금씩 변하는 것 네. 같은데 이게 테마가 있는 여행을 좋아하는 또 여행객들도 있는데 네. 그런 테마가 있는 여행도 많이 개발하고 있죠. 그럼요. 과거하고 다르게요. 요즘에는 과거에는 가서 관광이라 하면은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오는 것에 만족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직접 체험하려고 그러고요. 체험하면서 제가 실제로 뭔가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에서 대표적으로 태국의 송크란 축제다. 그러면 그때 가면 한국 사람들이 그 송크란 축제라는 게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서 그 사람한테 축복을 기원하고 이런 거거든요. 한국 사람이 물을 이렇게 뿌리면 도망 다니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 물을 맞으러 그 축제에 같이 체험하는군요. 네. 어떤 카니발 있으면 거기도 같이 참여를 하거나 이런 고객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특히 그 와이너리 투어 이래가지고 그 와인 공장 직접 견학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와인을 테스트 해보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이런 투어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골퍼들도 옛날에는 이제 그 싼 곳을 찾아서만 갔지만 지금은 이제 페블리 비치랄지 샌앤드류랄지 이런 이제 자기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그런 골프장을 찾아서 가는 골퍼들도 좀 많이 늘고 있고. 그렇군요. 네. 그 우리 회장님께서 개인이나 또는 연인들 또는 단체 여행객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사실은 타히티란 걸 갔거든요. 타히티요. 네, 타히티를 갔을 때 굉장히 느낌이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도로가 바다에 보트를 타고 다니는 택시가 바다고 또 날씨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를 보내주고 싶지만 사실 그 지역이 굉장히 비쌉니다. 호텔 방값도 미니멈 1,000불이고 그래서 굉장히 비싼 지역이라 저는 그와 유사한 장소가 팔라우예요. 팔라우. 예. 팔라우는 그 타히티하고 흡사하게 어떤 섬들도 가지고 있고 물도 가지고 있고 또 바다에 팔라우에 가면은 해파리라고 그 독이 없는 해파리가 있습니다. 그 해파리랑 같이 수영도 하고 또 밤에 가서 낚시를 하면은 굉장히 그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지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가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만족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에너지 충전소다. 삶이 고달파도 여행을 통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돌아오기도 한다. 심신이 지쳤을 때 여행은 자신을 돌아보며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충전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적극적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우리 부회장님 말씀 듣고 이제 하나투어에서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부회장님께서 직원을 채용하려면 네. 어떤 점을 가장 중요시 여기나요? 저는 인성입니다. 예. 뭐 서비스업에 종사하려면 우선 인성이 좋아야 되고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자기가 여행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투어에 온다 이런 사람은 제가 거의 안 뽑습니다. 그건 돈 벌어서 여행하실 때 우리 하나투어를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여행하는 사람들 도우면서 기쁨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을 그 채용을 하고요. 또 그러려면 또 언어적인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언어의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인성하고 우리 이제 원어민 테스트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좀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이런 걸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라면 제 회사에 응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꾸준히 성장하는 글로벌 여행 기업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첫 번째는 이제 하나투어가 사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큰 배경이 홀세일이라는 여행 도매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여행사를 저희 고객으로 1차 고객으로 만들어서 그 여행사가 저희 모객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의 영업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을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중국이나 또 뭐 인도네시아나 인구가 인도나 이런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에 저희가 나가서 직접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펼쳐보겠다. 그게 이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관광이 전통적인 관광에서 문화 쪽하고 결합해서 좋은 그 상품을 만들어서 그쪽을 확장해서 효율적인 또 수익성이 좋은 또 그 모두가 선호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시장에서 베스트셀러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부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여행의 정의 무엇인가요? 여행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4세기 때 그 성 아우구스티노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세계는 책과 같다. 근데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은 책을 한 페이지만 봤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간접적인 책을 보는 것보다 실질적인 여행을 하는 게 인생의 그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또 저처럼 여행을 하다가 새로운 사업을 발견해서 도전할 수도 있고 이런 굉장히 어떤 창조적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행객들한테 꼭 필요한 책이 있다면 한번 추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여행 가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책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지별 책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책 개념보다는 가이드 성격인데요. 투어 팁스라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콩을 가고 싶다 그러면 투어 팁스를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홍콩의 곳곳, 구석구석 이런 걸 다 볼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유용하게 뭐 사용할 수 있을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투어 팁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행업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행 산업이 굉장히 선진 산업이거든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여행업이 존재해 왔고 또 선진국을 갈수록 그 산업에 종사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 산업은 어떤 업종에 못지않게 선진 산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보다 더 많은 자세한 준비를 해서 여행업에 종사한다면 여러분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하나투어 권희석 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3억의 중국 시장과 1억 2천만의 일본 시장을 잇는 동북아시아의 허브입니다. 권희석 부회장은 국내를 넘어서 세계인과 상대하며 여행의 새로운 경지를 세계인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선 여행 정보 기술과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넘버원 문화관광유통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는 여행 기업을 이끄는 권희석 부회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 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더 크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세계적 명품 여행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